앞서 설명드렸던 클래스와 객체와의 관계를 잘 파악하셨죠? 자, 그렇다면 용어 면에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라고 하는 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인스턴스는 실제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칭하는 용어로서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는 메모리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메모리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는 원하는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작성한 명령어와 명령어들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부터 읽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면서 산출물을 산출해내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스택, 힙, 스태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에 저장시켜서 실제로 코딩이 수행되어야 할 때 참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앞 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와 인스턴스는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클래스는 하나의 틀을 갖고 있고요. 그 틀을 통해서 생성되어진 단위는 반드시 객체지향에서는 오브젝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모리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주격장치에 생성이 되고 나면 생성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메모리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주기억장치 내에서 실행이 가능한 형태가 되려면 객체는 반드시 주기억장치 내에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안에 객체 정보를 반드시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객체가 생성이 되려면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 어딘가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클래스라고 하는 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올라와 있도록 먼저 사전에 작업을 해 놓으면 실제 new 연산자를 만났을 때 해당 클래스의 정보를 주기억장치로부터 참조하여 실제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때 저희 오브젝트라는 건 패러다임 관점에서의 용어인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클래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틀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행 가능한 실체, 그걸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오브젝트라고 부르시지만 정확하게는 클래스는 실행 가능한 객체 형태인 인스턴스가 되어야만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즉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의문, 즉 클래스가 반드시 먼저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실행을 위해서는 인스턴스가 꼭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만 선언했다고 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나면 실제 실행 가능한 단위가 되어 원하는 코드를 데이터 안에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객체 내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봤던 예제 플레이어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실제 그로부터 new 연산자를 통해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코드를 작성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시고요. 그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메모리에 올린 다음 new 명령어가
이 명령어를 먼저 만나게 되면 해당하는 클래스의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안에 실행 가능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고 정확하게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도록 참조 변수 POBJ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POBJ가 참조 변수라고 호칭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의 주소 번지만 기억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선 해당하는 클래스를 먼저 메모리에 로딩시키고 난 다음에 이때 메모리에 로딩되는 영역이 메소드 에어리어라고 해서 일종의 코드가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코드 영역에 참조 가능한 형태의 클래스라고 하는 정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타이핑하신 코드의 형식대로 메모리에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java를 .class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 주격장치로 올라가니까 그때 .class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대로 코드 영역에 자리를 잡고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new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에는 해당하는 클래스로부터 실제 실행 가능한 메모리, 즉 메모리를 할당한 바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인스턴스는 결국은 실행 가능한 읽고 쓰고 CPU가 참조할 수 있고 명령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참조가 가능한 영역에 할당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참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쓸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인스턴스는 객체인 경우 힙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XY라고 하는 변수와 속성 정보와 코드 정보, 함수의 코드 정보를 갖도록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실제로 똑같은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POBJ와 POBJ2를 만들었다면 똑같이 XY라고 하는 데이터 정보를 갖고는 있으나 그 메모리 영역이 사실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따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단 코드는 함수의 원리에 따라 한 번만 선언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메모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코드는 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든 모든 객체가, 즉 모든 인스턴스가 실제로 주소 번지만 기억하고 공유하는 구조가 되게 되죠. 실제 코드가 동일하다면 어떻게 다르게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코드를 수행할 때 각각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 XY에 대하여 누가 호출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접근하고 또는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 정보는 내부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아니고요. 즉 같은 코드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 즉 인스턴스는 실행이 가능한 형태의 인스턴스를 PB라고 하는 곳에 뉴연산자와 함께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후 데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떨어지면 선언해 넣었던 변수에다가 그 오브젝트의 시작점을 알리는 힙의 주소 번지를 대입하게 됩니다. 즉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도식화하자면 이렇게 주소 번지가 해당 주소 변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POBJ에 담겨있는 정보를 통해서 내부의 힙에 있는 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오브젝트, 즉 인스턴스라고 하는 애를 요 이름으로 칭하지만 사실은 POBJ와 같이 변수명들은 객체를 참조하는 주소를 담고 있는 참조 변수일 뿐이고요. 실체는 이 뉴 연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와 클래스와의 관계를 다른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클래스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를 생성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인해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클래스하고 오브젝트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모델이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학생 정보를 모두 다루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전 같은 C 언어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는 배열을 써야 되겠지만 실제 객체지향에서는요, 하나의 어떤 틀이 비슷한 애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를 해놓고, 오브젝트를 생성하듯이 찍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동일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양새를 찾아내어 하나의 최소한의 단위를 오브젝트로 보시면 클래스를 최대한 적은 숫자로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new라고 하는 연산명령을 이용하여 찍어내듯이 코드를 재활용하면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 즉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이 으로 이루어진 패턴이 학생 단위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 틀이. 그래서 요 하나의 틀을 정의하실 때 학생 정보를 다루는 것을 클래스의 관점으로 다루고자 하시면 가로 방향으로 하나의 객체를 학생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그 객체 정보를 반복적인 틀에 의해서 만들면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는 같은 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데이터 값은 각자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는 오로지 그러니까 클래스를 정의를 하실 때 인스턴스의 내부의 값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 형식이 같은지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학생의 성적 정보를 보시면 모든 학생은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틀을 유지하고 있고 학번은 숫자며 이름은 문자열,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을 모두 숫자 형태로 즉 정수 형태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하나의 오브젝트, 즉 인스턴스는 학생 정보가 되는 것이고 인스턴스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3개는 똑같은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하나만 선언해서 3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어떠한 것이 객체가 되는 것이 좋을까, 즉 객체 추출이 가장 우선 단계이고 실제로 이 객체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며 노하우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실무적인 형태로 코딩을 해가시면서 클래스와 객체와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